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고3 신학기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김원중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게 크게 4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정원의 감소 그리고 수시가 소폭 증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2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쭉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5학년도에서는 전국 모집 기준입니다. 79.6%가 수시 모집이고 정시 모집이 20.4%입니다. 자, 이걸 전국적인 수치로 확인해 봤는데요. 이와 같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해서 확인해 보시면 수도권은 수시 모집이 65%, 정시 모집이 35%입니다. 자, 비수도권은요, 수시가 88.9, 정시가 11.1%로 이 두 개의 기준으로 나누어 보시면 수도권에 확실히 정시 비율이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시의 비율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어떻냐? 수시를 전체 100으로 보면 교과 모집이 56.9이고요. 종합이 29.1%, 그리고 논술이 4.1%입니다. 역시 전국적인 비율이고요. 서울 주요 11개 대학을 따로 구분해서 보시면 교과가 17.4%로 전국 대비 교과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는 종합이 29.1%였어요. 주요 11개 대학은 종합이 59.9%입니다. 자, 논술 전국 비율에 비해서 확실히 11개 대학을 보시면 13.8%로 매우 높은 수치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25학년도의 큰 변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는요,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 응시 과목이 지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작년 4월경에 발표됐던 크게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바로 뭐냐면 24학년도에 비해서 25학년도에 서울 주요 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의 과목 지정이 많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앞 페이지에서 보시면 서울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적, 기하, 그리고 탐구는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고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고대는 수학은 확통 응시해도 인문계열 상관없이 자연계열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탐구는 단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탐을 응시해야 되네요. 자,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모두 확통, 사탐을 응시해도 자연계학과에 지원할 수 있음이 눈에 띕니다. 단 학교별로 가산점이 비율 또는 절대 점수로 부여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좀 더 학교를 살펴보시면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서울시립대가 자, 탐구에서는 과목 지정이 없는데 수학에서 미적, 기하를 과목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을 응시해야만 가능합니다. 숙명여대는 과탐 한 과목을 지정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인문계열 학생들도 메디컬에 지원 가능한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서울 주요 학교는요, 있는 그대로 미적, 기하, 과탐의 지정이 없으면요, 메디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인서울의 주요 학교 메디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매우 높은 극상위권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 더 틀리고 하나 더 틀리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 자연계 학생들은 그런 선택이 가능했는데, 자,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확통과 사탐을 응시한 대부분의 인문계열 학생이라고 하면 메디컬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 페이지는 바로 뭐냐면요. 지방에 있는 이 메디컬들은 수학과 과학을 지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서울 메이저 메디컬은 오히려 괜찮지만 거기서 조금 더 틀려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완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 입장에서는
수학과 탐구를 역시 기존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N수생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항상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을 발표하면요, 가장 마지막 파일 하나로 뭐가 공개가 되냐면 전년도 수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이 점수 분포를 좀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택형 수능은요, 22학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25학년도가 횟수로는 4년 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 24학년도가 3년 차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년 차 수능 성적 발표할 때는 기존 2년 차까지 성적 분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21학년도 수능이 바로 뭐냐? 기존의 수학, 가형,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소위 자연계 학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형, 인문계 학생이라고 하면 거의 나형을 선택했던 그때였는데요. 그때는 수학이 가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막대가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2학년도부터는 수학이 이제는 구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막대의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색깔 구분해 보시면요, 파란색이 재학생, 즉 고3의 표준 점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N수생들의 표준 점수 평균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나요? 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23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고3의 표준 점수 평균은 수학에서 크게 떨어짐을 보이고요. 그리고 N수생은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N수생이 강세다라고 하는데 지금 입시에서는 수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수학 성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N수생들이 아무래도 입시에서 유리한 구조이고요. 올해도 N수생이 강세가 될 것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평가원 응시 인원수를 한번 3년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은 총 3번 있습니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이 있죠. 자, 먼저 1년차, 2년차, 3년차입니다. 자, 응시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원자네요. 지원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3 학생들, 재학생과 N수생의 비율을 또 구분해 봤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입니다. 1년차, 즉 선택형 수능에 1년차로 들어왔을 때는 N수생이 29.2%였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도에서는 31.1%가 N수생이었고요. 작년입니다. 24학년도에서는 35.3%로 매우 높은 수치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N수생이 고3에 비해서 꽤 높은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우수한 성적대가 많기 때문에 N수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하는 것은 실제 점수로도 확인될 수 있고 이렇게 비율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급의 의대 증원이 여전히 이슈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언론상에서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표는요, 기존에 발표한 메디컬의 수시, 정시, 그리고 수시도 역시 교과 종합 논술이고요.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시도 가나다군을 일반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지역 인재 전형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의대 증원이 지금 2,000명 정도로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몇 명이 배정되었는지는 지금 발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벼운 정도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2,000명이라고 우선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과연 이 인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어느 정도의 인원 분배가 있을지,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기존의 전국 단위 비율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기존의 비율은 한 60대 40에 조금 이제 정시 좀 그거보다 못 미치는 비율이긴 합니다만 약 35%의 정시를 유지를 할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언론상에서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기존 40% 이상이었는데 이걸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자, 이 어느 것 하나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포인트 정도는 확인한 후에야 구체적인 예상,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실한 것은 합격선의 연쇄적인 하락은 분명해 보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라서 의대부터 합격 컷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메디컬이 순차적으로, 그런다면 이제 상위권 학과, 일반학과에 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걸로 보입니다. 단 수능이 중요한 변수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걸 체감할 수 있는 대상 학생들은 누구냐면 예상한 것처럼 지역에 많이 비수도권에 배정이 될 걸로 보이고 지역인재 전형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오는 내신 점수 또는 수능 점수에서도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내신 그리고 수능 성적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수능 성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